주식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3부 시간에는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투자에 궁금증이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투자 종목부터 투자 성향까지 맞춤 종목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문의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박미라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의 마스코트 박미라입니다. 주식 투자를 한 투자자라면 누구나 자신만의 투자 원칙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 원칙을 갖고 계신가요? 저 미라는요, 일단 소액 투자로 투자 원칙을 세웠습니다. 많은 금액을 투자하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왜 소액 투자를 시작했을까요? 네, 사실 저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일단 주식시장 공부를 하고 좀 경제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렇게 욕심을 비우고 시작하다 보니까 결과는 오히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도 이렇게 욕심을 비우고 투자를 하다 보면은 좀 더 멀리 성공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 경우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조선주입니다. 근래 조선주는 분명한 상승 곡선을 내면서 시장의 주도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 싶은데요. STX조선을 27,050원에 80% 갖고 계신 분 문자 주셨습니다. 이분 처음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30대 주부님이시라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지인들의 추천으로 어제 STX조선을 매수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조선주가 급등한 모습 보여지기도 했는데 아무리 소액 투자라고 해도 한 종목에 너무 많은 금액을 투자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 잘못하면 투자 습관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분은 고점에서 매수한 건 아닐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향후 전망과 목표가 궁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잠시 후 홍희준 전문가님께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보자에게 좋은 투자 방법은 어떤 것인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GS입니다. GS 58,400원에 3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 역시 30대 주부님이신데요. 일주일 전에 경제방송 전문가 추천으로 매수하셔서 현재 보유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에 종종 주식 투자를 하시다가 올해 초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는데 한 달 정도 단기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홍희진 전문가님께 매도 시점과 목표가 그리고 1년 정도 보유할 수 있는 종목 어떤 것이 있으면 좋은지 추천을 부탁하셨습니다. 잠시 후 홍희진 전문가님께 상세한 상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한국전력과 신한지주, 삼성중공업들이 상담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미라였습니다. 예, 박미라 아나운서와 함께 시청자들의 궁금증 잘 정리를 해봤습니다. 코스피가 어제보다 한 5포인트 정도 밀려 있습니다. 1914포인트, 코스닥은 엿새째 강세죠. 528포인트 선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지수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내가 가진 종목은 얼마나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의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담을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3부 시간에서는 홍희진 연구원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바로 종목 상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의 첫 번째 상담을 받으실 분은요. STX 조선해양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8560님이시고요. 매수하신 가격은 27,050원, 비중이 80% 정도 가지고 계십니다. 처음으로 주식을 시작하신 30대 주부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무리 소액이라도 비중을 한 종목에 이렇게 많이 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라고 박미라 아나운서가 소개를 했었는데요. 연구원님의 의견은 어떤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고점에서 산 건 아닌가요? 라고 걱정을 하고는 계신데요. 조선주가 굉장히 강해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매수 가격 대비 지금 수익은 나셨지만은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너무 고점에서 하신 게 맞고요. 그다음에 비중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지금 적절하니까 투자 원칙에 대해서는 약간 문제가 있으시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수익권이시지만 금액이 아무리 작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투자 습관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큰 비중으로 이제 수익을 쫓아서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그러니까 본인의 매수 원칙에 따라서 적절한 매수 타이밍을 맞춰서 매수를 하시는 것이 앞으로 투자 습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그 수주의 증가로 인해서 조선주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선주 대장 업종으로서 상승 탄력이 엄청나게 지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 현금 비중을 약간 높이는 쪽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 흐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차트 흐름 보시면은 9월 중순경부터 상승을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100%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정도에만, 한 달 이상, 한 달보다 좀 더 걸린 시간 동안 100%에 가까운 이제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도 물론 가능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은 이에 따른 조정도 상당히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그러니까 그러한 이유는 한번 보신다면은 지금 그 차트의 흐름 한번 보시면은 21선과 61선과의 이격도가 상당히 벌어져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그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그만큼 많이 출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비중이 80%인데 지금 수익권에서 일단은 30% 이내 쪽으로 좀 줄여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시고 손절가는 24,000원, 그러니까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24,000원 설정을 하시고 홀딩하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조선주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그러니까 주도 업종으로서 그러니까 그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조정은 불가피하기 때문에요. 일단 비중 조절과 그 차익 실현 현재로서는 차익 실현 하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다 때문에 수익을 좀 보고 나오고 매수하신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맞겠다라는 설명이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연구원님 다음 종목은 GS인데요. 네. GS의 상승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30대 주부님께서 역시 매수를 하셨고요. 네, 앞으로 얼마나 더 상승할 수 있을지 가격을 말씀해 드릴게요. 좀 전에 이제 박미라 아나운서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58,400원에 사셨고 비중은 한 30% 정도 되십니다. 아, 그러세요? 예. 비중이랑 매수 가격은 일단 아주 좀 적절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화학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은 최근에 이제 화학주에 대해서 실적 전망이 그러니까 상향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고요. 최근에 그에 따른 수급 개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그 정유업체라든지 기타 화학주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도 지금 수익권에 있으시고요. 그 전고점 지금 돌파가 이루어졌는데 일단은 저는 한 65,000원 정도까지를 목표가로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차트 흐름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지금 그 GS 일봉을 보시면은 지난 전고점을 돌파한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구간이 있는데 어제 오늘 지금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 충분히 가능한 흐름이다. 시장 여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를 65,000원 정도 설정을 해드리고요. 일단은 뭐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뭐 추가적으로 조정은 하라고 말씀은 드리진 않겠지만은 좀 여유 있게 지켜봐 주시고 65,000원에서는 일단 좀 차익 실현 어느 정도를 하시면서 챙겨가는 매매를 제가 권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손절가로는 지난 박스권 돌파 저점이 그 매수가 정도가 되겠네요. 하나 58,500원 이탈이 있다면은 일단 한번 매도한 후에 흐름을 다시 지켜보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희진 연구원님, 이 GS 매수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단기 투자를 주로 하신다고 했는데요. 네. 1년 정도 들고 갈 종목을 말씀해 주세요라고 문의를 하셨거든요. 1년이요? GS는 1년 정도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그거는 이제 그 중장기 흐름도요. 그러니까 그 단기적으로 흐름이 좋아야 중장기로도 그러니까 장기적인 흐름이 좋지 않은 종목은 중장기로도 들고 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 흐름만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은 1년 이상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충분히 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아까 그 매도가로 설정해드리 58,500원 이탈이 없다면은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단기적인 그 선만 보시고 또한 또 한 번의 상승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또 한 번의 지지권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유심히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전력이 들어와 있는데요. 0127님께서 한국전력을 매수했습니다. 33,300원에 샀는데 앞으로 어떨까요? 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아마 오늘쯤 매수를 하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매수 가격은 딱 적당하세요. 근데 지금 비중이 안 나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비중이 좀 크시다면은 목표치를 좀 낮추시고 비중을 작게 좀 들어가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그 실적 악화에 따른 증권사 리포트가 좀 안 좋게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세가 출회가 되면서 주가가 지금 안 좋아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의 흐름은 거의 그냥 횡보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안 좋아진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일단은 좀 방향선은 아직 잡고 있지 않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정부에서도 그 서민 물가 때문에 그 전기료 인상이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또 악재로 작용을 한다면은 주가가 또 한 단계 충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까지 대비를 하셔가지고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
있는데 일단은 현 시점에서 매수 가격은 좋으시기 때문에요. 일단은 홀딩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근데 향후에 또 수급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가능성이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차트 흐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신다면은 지금 한국전력의 일봉의 흐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상승이 좀 크게 나왔죠. 거래량이 지금 증가를 하면서 상승 흐름이 큰 거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이 가격대를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3만 원권의 그 가격대가 지금 강한 지지권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구간에 이탈이 없다면은 다시 한 번의 상승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상승 폭이 좀 크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를 좀 작게 잡으시고 한 5% 정도 정도 잡으시는 게 어떨까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기대치를 너무 크게 잡고 비중을 크게 하시기보다는 좀 비중을 낮추고 나서 나중에 좀 좋은 뉴스가 나올 때 그때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한 지주를 볼 텐데요. 최근에 저희가 많이 상담을 해드렸었는데 또 들어와 있어서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7747님께서 44,600원에 20% 정도를 가지고 계신데요. 라흥찬 회장이 계열사 사장단에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주가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좀 괜찮은 흐름을 볼 수 있을지 홍희진 연구원님의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네, 그러한 부분이 지금 신한주주 같은 경우 이제 그 은행 업종 중에서 가장 그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그 앵커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그러한 문제로 이제 그 임원들의 문제로 인해서 주가가 좀 안 좋았고요. 또한 이제 최근에 금리 인상 기대감이 좀 있었지만 그것이 무산이 되면서 그에 따른 은행업종 하락이 또 이제 불거졌는데요. 일단은 차트 흐름을 보시는 게 가장 좀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최근의 흐름에 보시면은 중장기적으로는 아직까지 추세는 유효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항권은 5만 원권이 지금 저항권에 설정이 되어 있고요. 현재로서는 지금 방향성이 없는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금리 인상이 좀 가시화된다거나 아니면은 그 회장단에 대한 얘기가 조금 그 어느 정도 수그러들 때까지는 그 동사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기 좀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최근의 흐름도 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거래량의 감소를 하면서 주가의 흐름은 이렇다 할 흐름을 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일단 횡보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거의 이제 바닥을 잡은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뭐 그 손절을 하신다거나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일단 보유 전략 드리도록 하겠고요. 비중 조절은 아주 좀 적당하게 좀 되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만 제가 42,000원으로 설정을 해드릴 테니까는요. 42,000원 이탈 시는 매도를 하시길 바라겠고 목표가는 48,000원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한지주 맞고요. 자, 이번에는 삼성중공업을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을 매수하신 분은 6415님이신데요. 지금 팔아도 되는지 아니면 더 기다리는 게 좋은지를 여쭤봐 주셨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을 적지는 않으셨는데 물어보는 성향을 보니까 일단 수익이 좀 나신 것 같거든요. 몇 주 갖고 있다고 적으셨는데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비중이 꽤 많으세요. 그렇죠. 예.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STS 조선해양이랑 마찬가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건 뭐냐면은 그 삼성중공업이 올해 목표 수주액의 지금 100%를 달성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뭐 또한 이제 추가적인 수주를 달성하면은 목표보다 그 이상으로 이제 달성을 하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최근에 최근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단기적으로 너무 급상승했다라는 게 좀 단기적인 악재로 이제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익이 좀 어느 정도 나셨다면 제가 볼 때 좀 비중이 크시다면은 일단 좀 비중을 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한 33,000원 정도까지 상승이 있거나 그러니까 지난 전고점 부근인 33,000원 정도까지의 상승이 있다면은 일단 좀 물량을 더시고요. 비중이 크시다면은 그다음에 그 이격도가 21선과의 61선과의 이격도가 좀 줄어드는 시점에서 나중에 이제 추가 매수를 대응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업 말고 지금 현재 뭐 화학업이나 나머지 뭐 증권업 또한 이제 은행 업종도 아직도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나 수급적으로 이제 안정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한 종목에서 지금 수익을 극대화하시려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일단은 수익을 어느 정도 좀 챙겨 놓으시고 나중에 이제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을 노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삼성중공업을 사실은 비중을 한 10% 정도밖에 실지 않으신 건지도 모릅니다. 일단은 네, 그렇죠.
갖고 계신 주식수가 많아도 자본금이 많으신 분일 수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동부제철이 들어와 있는데요. 하나오구칠님께서 사셨고요. 매수하신 단가는 1,600원입니다. 20% 정도 갖고 계시다고 하네요. 네, 예. 지금 최근에 포스코나 현대제철에 보시면은 실적적인 측면이나 수급적인 측면이 좋지 않은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동부제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PBR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PBR이 지금 0.3배 수준이고요. 또한 올해 지금 예상 실적 대비 현재 PER 수준으로 보셔도 5배가 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철강주 중에서도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지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증권사 쪽에서도 올해 4분기까지는 철강 업종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로 그러니까 올해 수익 노리시기보다는 제가 보는 관점은 올해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까지 좀 보시고 좀 여유 있는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동부제철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저희나 이제 국가적으로 본다면은 자동차나 지금 건설이나요. 또한 이제 조선 업황이 지금 최대 호황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내년에 가서도 또한 부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만 보시기보다는 지금 매수가 대비 지금 손실은 좀 있으시긴 하지만은 나중에 또 추가 매수하신다는 생각도 가지시고요. 일단 흐름을 좀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기술적으로 본다면 제가 지금 차트 흐름을 보면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흐름을 보신다면은 지금 일봉을 보시고 계신데요. 지금 차트 쪽에서 지금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 이탈이 없다면은 중장기적으로 지지선이 좀 강력하게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9,000원대 초반까지도 하락할 수는 있지만은 이게 그때까지 그 구간까지 만약 하락이 있다면은 추가 매수하신다는 관점으로 좀 여유 있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좀 손절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부제철 맞고요. 자, 이번에 DMS를 상담 받아볼 텐데요. DMS를 사신 분은 7899님이십니다. 12,800원에 비중은 한 20% 정도 비중은 적절하시고요. 목표가와 손절 알고 싶습니다라고 문의를 하셨어요. 네, 지금 좀 최근에 지금 IT 부품업체 중에 좀 가장 흐름이 좋지 않은 종목이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이유는 뭘까요? 글쎄요, 일단 수급적인 측면이 좀 가장 강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실적적인 측면으로도 저평가 구간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지금 밸류에이션 대비 가격이 좀 높은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가 대비 조금 손실이 좀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21선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흐름을 보신다면은 지난 상승 초기 구간인 지금 11,7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인데 이 구간에 이탈이 있다면은 21선과 지금 거의 일치를 하는데요. 한 11,700원에 이탈이 있다면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바닥 확인이 또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11,700원 이탈 시는 손절을 하시든지 아니면 좀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을 저는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중은 크지 않으시고요. 또한 이제 앞으로 2011년에 이제 전방 산업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오고 동사이 같은 경우도 업황이 상당히 좋고 지금 점유율도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길게 보신다면은 상승은 가능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단기적으로 매물 압박이 좀 있기 때문에요. 11,700원을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좀 전에 홍희진 연구원님께서 철강 금속업종 증권사들은 4분기까지 그렇게 큰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포스코가 들어와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린 거고요. 포스코를 마지막으로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6289님께서 사셨는데 49만 1,000원이 매수 단가시고 비중을 꽤 많이 실으셨죠. 50%를 가지고 계십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무슨 악재가 있나요 하셨는데 기관이 연일 팔면서 주가가 그렇습니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포스코의 흐름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철강주의 업황이 굉장히 지금 좋지 않다고 지금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지금 양매도가 지금 나와주고 있어서 다른 업종 대비 조금 하락폭이 좀 큰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금 매수하신 가격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지금 비중이 50%라 하시면은 제가 볼 때 좀 심리적으로 너무 힘드신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근데 저는 좀 지켜보시라는 말밖에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 지금 일단은 차트 흐름을 보시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지난번에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지금 실적
가격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서 개파락을 한 구간인데 이 구간에 대해서 지금 돌파 시도가 한 번도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바닥 지난 전저점의 전저점 지지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개파락으로 해서 지속적인 하락이 나타났을 경우 지난 전저점에 대한 지지가 일어나야 그다음에 또 한 번 지지 구간이 생기면은 지난 이제 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난 전 저점 구간인 한 47만 원대 초반까지도 저는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47만 원의 지지가 있다면은 그 구간에서 좀 어느 정도 지지가 되고 좀 수급이 양호해진다면은 지지가 되고 그 매수가 근처까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 비중이 좀 크신 건 아쉽겠지만 일단은 현금 비중이 뭐 좀 있으시다면은 나중에 이제 47만 원권 지지를 했을 때는 좀 평단가를 낮추시고 매매하신 비중에 낮추시고 나서 좀 일부 비중을 좀 추가 매수하시는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홍의진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갑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에는 1924포인트 선까지 올라갔었죠. 상승 탄력이 굉장히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5거래일 연속 상승한 데 따른 기술적인 부담이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수급을 좀 살펴보니까 프로그램 매물이 장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 증가되고 있다는 점이 부담스럽습니다. 기관이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개인이 사고 있지만 외국인들도 사고 있지만 매수 폭이 줄었습니다. 현재 한 220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외국인들은 오늘 전기전자와 운송 장비 업종을 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6거래일 연속 오릅니다. 어제보다 1포인트 오른 52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3분기 경제 성장률 증가폭이 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자료에 따르면 3분기 GDP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대비해 4.5%, 올해 2분기와 비교해서는 0.7%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직전 분기 대비 성장률은 2분기 1.4%의 절반에 불과하며 지난해 4분기에 0.2% 이후 최저치입니다. 이처럼 경제 성장률이 둔화한 것은 생산 측면에서 농림어업 부분이 부진한 데다가 최근 수출 신장세가 둔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토해양부가 경상남도의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13개 공구에 대한 사업권을 전면 회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토부 측은 오늘 13개 공구의 사업권은 경남도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위임받아 대행하는 것이며 경남도가 대행 업무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사업권을 회수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남도는 어제 정부가 일방적으로 낙동강 사업을 강행하면 도민의 이익을 해칠 수도 있어 위탁받은 낙동강 사업권을 반납하지 않겠다고 최종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가 사업권 회수라는 초강수로 대응함에 따라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정부와 경남도의 갈등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의 51개 노후산업단지가 선진국형 기업밸리로 재창조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4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특히 시화, 남동, 구미, 익산 등 4개 단지에는 3년간 1조 3,500억 원을 우선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경부는 이들 노후 산업단지를 첨단 산업공간으로 재창조해 특히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산업단지는 전체 제조업 수출의 72%를 담당하지만 현재 가동 중인 국가산업단지 227개 가운데 51개는 20년이 지난 노후단지입니다. 대리점에서 사실상 무료로 구입할 수 있는 60만 원대 스마트폰이 대거 출시돼 조만간 스마트폰도 공짜폰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출시된 LG전자의 옵티머스 1은 출고 가격이 65만 원가량으로 스마트폰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무료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펜텍이 최근 내놓은 미라크도 무료 구입이 가능합니다. 해외 제조사들도 마찬가지로 모토로라는 조만간 61만 원대인 모토믹스를 출시할 예정이며 소니 에릭스는 10대를 겨냥한 50만 원대의 엑스페리아 X10 미니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아이폰 4와 갤럭시 S 등 기존 주요 스마트폰 가격은 90만 원대입니다. 예, 현재 코스피가 어제보다 10포인트 정도 더 밀려 있습니다. 1908선을 가리키고 있고요. 1910선을 내준 상태입니다. 최근 너무 많이 가파르게 올랐던 데 따른 쉬어가기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반면에 강하죠. 527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강보합권에 있고 그 밖에 홍콩이라든지 중국, 인도, 대만 지수도 모두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 끝까지 잘 살펴보시고 현명한 투자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